물을 마셔도 목이 타고 또 마시는 걸 흔히 갈증이라고 느낍니다. 평범하게 갈증이 나 병원을 찾았더니 충격적인 병명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안이 바짝 탄다면 그때는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마름의 원인이 되는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당뇨입니다. 당뇨는 탈수증의 위험률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신장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소변을 생성해 과잉된 포도당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고 배뇨 작용이 잦아지면 이에 따라 목마름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약 소변 횟수가 작고 목이 마르며 체중 감소, 피로, 성마름 등의 징후가 함께 나타난다면 당뇨를 의심하고 병원에서 혈당 수치를 체크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요붕증입니다. 요붕증은 항이뇨 호르몬의 기능 저하로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질환입니다. 체내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배출되다 보니 갈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으며 시원한 물이나 얼음물이 자꾸 마시고 싶은 조갈증이 나타나고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야뇨 등이 있다면 병원에서 수분 제한 검사를 통해 요붕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월경입니다. 여성은 월경이 목마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생리열이 많은 날 갈증이 심해지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수치는 체액량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생리량이 평소 많은 편에 속하는 여성이라면 생리기간 물병을 옆에 두고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빈혈입니다. 생리열이 과도하게 많다거나 출혈성 궤양이 있어 갑자기 다량의 피가 체내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목이 마르고 현기증이 나게 됩니다. 적혈구가 빠져나가는 만큼 수분을 채우기 위해 갈증이 촉발되는 것인데 피검사를 비롯한 간단한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 빈혈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구강건조증입니다. 구강건조증은 갈증과 혼동하기 쉬운 증상이 일어납니다. 침의 구성 성분이 변하거나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지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침이 줄어들면 입 냄새가 나거나 침이 걸쭉해져 불편이 따릅니다. 알레르기 치료제, 어지럼증이나 멀미약 등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약을 먹고 있다면 약이 원인인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하는 쇼그렌 증후군은 우리 몸의 면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으로 눈물샘과 침샘이 공격받으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는 증상을 보이는데 입이 건조하고 계속 갈증을 느끼며 이외에 안구건조증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증 날 때 갈증 해소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물, 보리차, 이온 음료 등을 자주 마십니다. 단,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알코올, 탄산의 섭취는 자제합니다. 2.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더 좋습니다. 3. 물 등을 섭취할 때는 2시간 정도 간격으로 200ml 정도씩 나누어 섭취하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짜지 않은 음식 섭취 습관을 키웁니다. 물은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적절한 수분 상태는 정상적인 체온 조절, 혈압 조절, 노폐물 배설 등 순환과 대사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건강한 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